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10년 넘게 안 입은 옷이 있나요? 언젠가 쓸 거라며 쌓아둔 물건들이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진 않나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죽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버리겠지.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품 정리를 했던 자녀들의 78%가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답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리를 시작한 60대 이상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진작 안 했을까? 정말 후회된다. 도대체 정리를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 아까워서 못 버리던 그 마음의 벽을 허무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거고요. 셋째, 평생 갈 수 있는 비우는 습관을 만드는 실전 노하우를 손에 쥐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분 후면 여러분의 손이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버리기 시작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당신이 몰랐던 정리의 진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집에 물건이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60대 이상 가정의 평균 물건 보유량은 약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0개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 10,000개의 물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고작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쓸 수 있잖아. 네, 맞습니다. 언젠가는요? 근데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할 확률이 3% 미만입니다.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나이 들수록 정리가 더 중요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안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바닥에 물건이 어질러져 있으면 넘어질 위험이 훨씬 커지죠.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낙상 사고의 약 40%가 집 안에서 발생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어질러진 물건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으로 어질러진 환경은 우리 뇌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물건 찾고 정리하고 관리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지 않으신가요? 한 70대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0년 동안 물건 관리하느라 쓴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거의 2년이 넘더라고요. 그 시간에 여행도 가고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정리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더 편안하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2부, 지금 당장 시작하는 정리의 기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제가 20년 넘게 정리를 하면서 발견한 황금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관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현관일까요? 첫째, 현관은 집에서 가장 작은 공간 중 하나입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죠. 둘째, 매일 드나드는 곳이라 정리의 효과를 바로바로 느낄 수 있어요. 셋째, 현관이 깔끔해지면 집 전체가 달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관 정리 3단계 함께 알아볼까요? 1단계, 신발 개수를 줄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신발장에 신발이 몇 켤레나 있으신가요? 20켤레? 30켤레? 근데 실제로 신는 건 손에 꼽잖아요. 편한 운동화 한두 켤레, 외출용 구두 한 켤레, 슬리퍼 한 켤레.
많아야 5켤레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2단계 신발장 위를 비우세요. 많은 분들이 신발장 위에 이것저것 올려놓으시잖아요. 가방, 모자, 택배 상자 다 내려놓으세요. 신발장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깔끔해 보여요. 3단계 바닥을 완전히 비우세요. 현관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우산은 우산꽂이에, 가방은 선반에, 신발은 신발장 안에. 바닥이 훤히 보여야 해요. 제가 실제로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현관에 신발이 30켤레가 넘게 널려 있었어요. 바닥에는 택배 상자, 재활용품, 안 쓰는 가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요. 그 집 주인분께 제안했습니다. 딱 1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신발은 5켤레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했습니다. 바닥의 물건들은 다 치웠고요. 신발장 위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1시간 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우리 집 현관이 이렇게 넓었어? 공간은 그대로인데 2배는 넓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이후로 매일 아침 현관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관 정리의 힘입니다. 작은 성공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3부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뭘 버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2년 이상 안 입은 옷 있으시죠? 살 빠지면 입을 거야. 유행 다시 돌아오면 입지. 비싸게 샀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이런 생각 하시는 옷들 말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안 입었다면 앞으로도 안 입을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옷장에 옷이 너무 많으면 정작 입을 옷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침마다 뭘 입지? 하면서 시간 낭비하시잖아요. 옷을 줄이면 오히려 옷 입기가 더 편해져요.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사계절 옷을 합쳐서 30벌 이하로 유지하세요. 불가능하다고요? 천만에요. 외출복 10벌, 집에서 입을 편한 옷 10벌, 계절별 외투 5벌, 속옷과 잠옷 5벌. 이 정도면 충분히 돌려 입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중복된 주방용품입니다. 주방 한번 들여다보세요. 프라이팬이 몇 개 있나요? 냄비는요? 국자, 뒤집개, 집게, 가위. 똑같은 기능을 하는 도구들이 여러 개씩 있지 않나요?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에서는 프라이팬이 9개나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건 2개였습니다. 나머지 7개는 수납장 깊숙이 처박혀서 먼지만 쌓이고 있었죠. 왜 이렇게 될까요? 새 제품이 나오면 사고, 세트 상품 할인하면 또 사고, TV 홈쇼핑 보다가 충동 구매하고 이렇게 하나둘씩 쌓인 거예요. 주방용품 정리의 황금 법칙은 이겁니다. 한 가지 용도에 1개씩만 남기세요. 프라이팬 2개면 충분합니다.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냄비도 2-3개면 돼요. 국자, 뒤집개, 집게 각각 1개씩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설거지할 것이 줄어듭니다. 둘째, 필요한 도구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셋째, 수납 공간이 확 넓어져서 주방이 깔끔해 보여요. 세 번째, 유통기한 지난 식품과 약품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문 안쪽에 있는 소스들, 반찬통들. 언제 만든 건지, 언제 산 건지 기억도 안 나는 것들 있죠. 더 심각한 건 약품입니다. 약 서랍 한번 뒤져보세요. 몇 년 전에 처방받았던 약들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까워서 혹시 몰라서 하면서 보관하고 계시죠? 여러분,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식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매달 마지막 날을 냉장고와 약품 점검의 날로 정하세요. 달력에 표시해두고요.
30분만 투자해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 습관 하나로 건강도 지키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깨지고 망가진 물건들입니다. 손잡이 떨어진 컵, 안 나오는 볼펜, 고장 난 시계, 충전 안 되는 핸드폰, 작동 안 하는 리모컨. 고치면 쓸 수 있는데 하면서 모셔두고 계신 것들 있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고칠 거면 벌써 고쳤어요. 1년이 지나도 안 고쳤다면 앞으로도 안 고칠 겁니다.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볼 때마다 죄책감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부품으로라도 쓸 수 있잖아요. 정말요? 지난 10년 동안 그 부품을 한 번이라도 꺼내 쓰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망가진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필요하면 새로 사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수리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새로 사는 게 오히려 경제적일 때가 많아요. 다섯 번째, 추억에 집착하는 물건들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녀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 상장, 트로피, 옛날 편지, 첫 월급으로 산 물건.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버리기가 정말 힘들죠. 저도 압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과거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는 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물건이 정말로 필요한가요? 아니면 추억 자체가 필요한 건가요?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추억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건이 너무 많으면 정작 중요한 추억은 묻혀버리고 맙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추억의 물건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디지털 앨범을 만드세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공간도 차지하지 않아요. 정말 소중한 것, 평생 간직하고 싶은 것만 딱 10개 정도 선별해서 남기세요. 나머지는 사진으로 남기고 정리하는 거예요. 한 60대 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 물건을 다 사진으로 찍고 정리했는데 오히려 그 사진들을 더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물건으로 쌓여 있을 때는 상자에 담아서 창고에 처박아 뒀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아요. 사부 버리지 못하는 마음의 벽 허물기.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버리려니까 마음이 안 따라가요. 맞습니다. 정리해서 가장 어려운 건 실제로 손을 움직여서 버리는 행동이에요. 왜 우리는 버리지 못할까요? 심리학적으로 세 가지 큰 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벽,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돈 주고 산 건데 어떻게 버려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5만 원짜리 옷, 10만 원짜리 신발, 20만 원짜리 가방. 돈 생각하면 버리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쓴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이미 지나간 돈이에요. 문제는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서 더 큰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공간이라는 비용이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서울에서 평당 가격이 평균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평은 약 3.3제곱미터예요. 안 쓰는 물건들이 1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공간의 가치는 약 600만 원입니다. 10만 원짜리 물건을 아끼겠다고 600만 원 가치의 공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에요. 어떤 게 더 아까운 건가요? 두 번째 벽, 나중에 쓸 거라는 착각입니다.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예요. 정말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언젠가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대부분은 막연한 언젠가예요. 계획도 없고 예정도 없어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드리는 제안이 있습니다. 1년 보관 박스 법칙이에요. 정말 버리기 힘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서 날짜를 적어두세요. 그리고 1년 후에 열어보세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상자를 열지 않았다면 그 안의 물건들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때는 상자째로 버리세요. 열어보지도 마세요. 1년 동안 필요 없었다면 앞으로도 필요 없어요. 세 번째 벽, 선물이라서 버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엄마가 주신 거예요. 이건 친구가 선물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세요.
선물을 버리면 그 사람한테 미안한 것 같고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선물을 준 사람이 정말 원했던 게 뭘까요? 물건을 평생 보관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쁨을 주고 싶었던 걸까요? 선물의 진짜 의미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이미 받으셨어요. 물건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 고마움, 그 기쁨 말이에요. 그게 선물의 진짜 가치예요. 물건을 버린다고 그 마음까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을 평생 서랍 깊숙이 처박아두는 게 더 예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선물로 받은 물건 중에 정말 쓰지 않는 게 있다면 사진 한 장 찍어서 기억 속에 남기고 정리하세요. 혹은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그 물건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이에요. 5부 평생 가는 비우는 습관 만들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회성으로 한번 정리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쌓이거든요. 중요한 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20년 넘게 수천 가정을 컨설팅하면서 정리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습관, 하나 들이면 하나 버리기입니다. 영어로는 원인, 원아웃 법칙이라고 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하나 사면 옛날 물건을 하나 버리는 거예요. 새 옷을 한 벌 사셨나요? 옷장에서 가장 안 입는 옷 한 벌을 골라서 버리세요. 새 그릇을 사셨나요? 옛날 그릇 하나를 정리하세요. 새 책을 사셨나요? 이미 읽은 책 중에 하나를 기증하세요. 이 습관의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물건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일정한 양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새 물건을 살 때 더 신중해진다는 거죠. 이걸 사면 뭘 버려야 하지? 하고 생각하게 되면서 충동 구매가 줄어들어요. 두 번째 습관, 매일 5분 정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거창하게 생각하세요. 주말에 하루 잡아서 해야지, 명절 때 대청소하면서 해야지 이렇게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게 돼요. 정리의 비결은 조금씩 자주 하는 겁니다. 매일 딱 5분만 투자하세요. 타이머 맞춰놓고 5분 동안만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책장 한 칸, 모레는 냉장고 한 층,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세요. 5분은 부담 없는 시간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기한 건 5분이 지나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면 멈추기가 더 어렵거든요. 처음엔 5분 하려고 시작했는데 기분이 좋아서 10분, 15분 하게 제시돌이 계속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점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할아버지는 이 습관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세요. 매일 아침 커피 마시기 전에 딱 5분씩 정리를 하셨대요. 처음에는 현관만 정리했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집 전체가 달라져 있더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5분은 너무 짧아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365일 하면 1825분이에요. 30시간이 넘죠. 30시간이면 집 전체를 정리하고도 남아요. 세 번째 습관, 3개월마다 정기 점검입니다. 아무리 매일 5분씩 정리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쌓여요.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해요.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점검하시라고 권합니다. 1년에 4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3월에는 겨울옷을 정리하면서 안 입은 옷을 버리세요. 겨울 내내 안 입었던 코트, 니트, 패딩. 올해 안 입었으면 내년에도 안 입을 거예요. 6월에는 주방을 점검하세요. 냉장고 안을 싹 비우고 유통기한 확인하시고요. 안 쓰는 주방 용품도 정리하세요. 여름은 식중독 위험이 크니까 특히 중요해요. 9월에는 여름옷을 정리하세요. 올 여름에 한 번도 안 입은 옷들 과감하게 버리세요. 반팔, 반바지, 샌들. 1년 동안 안 신었던 것들 말이에요. 12월에는 연말 정리를 하세요. 1년을 마무리하면서 집 전체를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서류, 영수증 안 쓰는 가전제품, 장식품. 올해 한 번도 안 쓴 것들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3개월마다 한 번씩만 점검해도 집이 어질러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계절이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리마인더가 되거든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스마트폰 달력에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3월 1일은 겨울옷 정리, 6월 1일은 주방 점검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까먹지 않고 할 수 있어요. 6부. 정리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2년 전에 만났던 72세 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40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사셨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정리를 하신 적이 없으셨대요.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방 3개가 완전히 창고로 변해 있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물건이 쌓여 있었죠. 옷, 신발, 그릇, 책, 서류, 장난감, 가전제품. 40년 동안 모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생각했는데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났어요. 그냥 문 닫아놓고 안 보고 살았어요. 우리는 6개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지쳐서 포기하니까요. 하루 30분씩 한 공간씩 천천히 정리하기로 했어요. 첫 달에는 옷을 정리했어요. 옷장 10개 분량의 옷이 있었는데 실제로 입는 건 10분의 1도 안 됐어요. 2년 이상 안 입은 옷, 사이즈 안 맞는 옷, 색깔 바랜 옷.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결국 옷장 하나 분량으로 줄였습니다. 둘째 달에는 주방을 정리했어요. 그릇, 냄비, 프라이팬. 똑같은 게 여러 개씩 있더라고요. 유통기한 10년이 지난 소스도 나왔어요. 깨진 그릇, 손잡이 떨어진 냄비. 다 정리했습니다. 셋째 달에는 서류와 책을 정리했어요. 20년 전 공과금 영수증, 30년 전 보험 서류. 이미 만료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책도 한 번 읽고 20년 동안 안 본 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넷째 달부터는 추억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 입었던 옷,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상장, 옛날 사진들.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서 디지털 앨범을 만들었어요. 정말 소중한 것 1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트럭 세대 분량의 물건을 내보냈어요. 기부할 수 있는 건 기부하고 팔 수 있는 건 중고로 팔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김 할머니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방 3개를 다시 쓸 수 있게 됐고 집이 2배는 넓어 보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김 할머니의 변화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표정이 어두웠는데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김 할머니가 직접 하신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40년 동안 물건에 치여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 물건들을 봐야 했어요. 정리해야 한다는 죄책감, 찾는 물건을 못 찾는 답답함, 집에 사람을 초대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너무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게 보여요. 예전엔 물건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였거든요. 찾고 싶은 물건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요. 청소하기도 훨씬 쉬워졌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에요. 뭔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물건을 관리하는 데 썼던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그 에너지로 다른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요즘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손주들 와도 떳떳하게 집에 초대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정말 후회돼요. 40년을 물건의 노예로 살았구나 싶어요. 이제는 제가 집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울컥했어요. 정리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김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5분 정리 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3개월마다 정기 점검도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동네 친구들에게 정리 노하우를 알려주는 정리 전도사가 되셨답니다. 7부.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3가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가족이 버리는 걸 반대하면 어떡하죠? 이거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특히 부부 중 한 분만 정리에 관심이 있고 다른 한 분은 왜 멀쩡한 걸 버리냐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 물건을 버리면 큰 갈등이 생겨요. 신뢰가 깨지죠. 대신 이렇게 하세요. 내 물건만 정리하세요. 내 옷장, 내 서랍, 내 책장, 내 공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보여주세요. 내 공간이 깔끔해지면 자연스럽게 가족도 영향을 받아요. 저렇게 하니까 집이 넓어 보이네. 물건 찾기가 훨씬 쉽겠는걸?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경우 처음에는 남편이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왜 멀쩡한 걸 버려? 아까운데. 그런데 부인이 3개월 동안 자기 물건만 정리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스스로 자기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하시더래요. 당신 공간 보니까 나도 정리하고 싶어지네 하시면서요.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보여주기예요.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변화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 질문, 버린 걸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죠? 이것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해요? 후회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 정리를 시작하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거 왜 버렸지?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그런 후회는 대부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해요. 2주 정도 지나면 뭘 버렸는지도 기억 안 나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다면 애초에 어디 처박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자주 쓰고 있었겠죠.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버린 물건의 97%는 다시 필요하지 않았대요. 3%만 그거 버리지 말걸 하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3% 중에서도 대부분은 다시 살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정말 대체 불가능한 물건을 버려서 후회한 경우는 1%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후회 때문에 정리를 미루지 마세요. 설령 후회하더라도 그게 40년 동안 물건에 치여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정말 걱정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1년 보관 박스 법칙을 쓰세요. 정말 못 버리겠는 것들은 상자에 담아서 1년 보관했다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한꺼번에 다 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예요. 많은 분들이 주말에 하루 잡아서 집 전체를 정리해야지 하고 시작하세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3시간 하다가 지쳐서 포기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역시 난 안 돼, 나는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책하게 돼요. 정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루에 딱 한 곳만 하세요.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선반 하나, 모레는 옷장 한 칸.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한 곳을 완전히 끝내는 게 중요해요. 여기저기 손대지 말고 한 곳을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그 성취감이 다음 날의 동력이 되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80세 할아버지는 1년에 걸쳐서 집을 정리하셨어요. 하루에 10분씩 한 곳씩. 1년이 지나니까 집 전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천천히 하니까 지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매일 조금씩 깔끔해지는 게 보이니까 재미있었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8부.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는 죽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리적 안전, 정신적 평온, 시간의 여유를 위해 정리가 더욱 중요해져요. 현관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게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를 기억하세요. 안 입는 옷, 중복된 주방용품, 유통기한 지난 식품과 약품, 깨지고 망가진 물건, 그리고 추억에만 매달리는 물건들이에요. 버리지 못하는 마음의 벽을 허무세요. 매몰 비용의 오류를 이해하고 막연한 나중에 속지 말고 선물은 마음만 받으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3가지 습관을 만드세요.
하나 들이면 하나 버리기, 매일 5분 정리하기, 3개월마다 정기 점검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평생 깔끔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유한해요. 그 소중한 시간을 물건 관리하는데 쓰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일, 행복한 일에 쓰시겠어요? 물건을 비우면 삶이 채워집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여유로워져요. 이게 제가 20년 넘게 정리 컨설팅을 하면서 확인한 진리예요. 자, 그럼 오늘의 실천 과제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딱 하나만 버리세요. 뭐든 좋아요. 안 쓰는 볼펜 하나, 유통기한 지난 소스 하나, 깨진 컵 하나.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진심이에요. 72세 김 할머니처럼 80세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날이에요. 기억하세요. 정리는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물건에 둘러싸여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들에 둘러싸여 사는 삶. 그게 우리가 원하는 노후 아닐까요? 자,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하나만 버리세요.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정리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정리가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함께 나이 들어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비우면 삶이 채워진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습관, 매일 5분 정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거창하게 생각하세요. 주말에 하루 잡아서 해야지, 명절 때 대청소하면서 해야지 이렇게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게 돼요. 정리의 비결은 조금씩 자주 하는 겁니다. 매일 딱 5분만 투자하세요. 타이머 맞춰놓고 5분 동안만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책장 한 칸, 모레는 냉장고 한 층,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세요. 5분은 부담 없는 시간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기한 건 5분이 지나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면 멈추기가 더 어렵거든요. 처음엔 5분 하려고 시작했는데 기분이 좋아서 10분, 15분 하게 제시돌이 계속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점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할아버지는 이 습관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세요. 매일 아침 커피 마시기 전에 딱 5분씩 정리를 하셨대요. 처음에는 현관만 정리했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집 전체가 달라져 있더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5분은 너무 짧아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365일 하면 1825분이에요. 30시간이 넘죠. 30시간이면 집 전체를 정리하고도 남아요. 세 번째 습관, 3개월마다 정기 점검입니다. 아무리 매일 5분씩 정리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쌓여요.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해요.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점검하시라고 권합니다. 1년에 4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3월에는 겨울옷을 정리하면서 안 입은 옷을 버리세요. 겨울 내내 안 입었던 코트, 니트, 패딩. 올해 안 입었으면 내년에도 안 입을 거예요. 6월에는 주방을 점검하세요. 냉장고 안을 싹 비우고 유통기한 확인하시고요. 안 쓰는 주방 용품도 정리하세요. 여름은 식중독 위험이 크니까 특히 중요해요. 9월에는 여름옷을 정리하세요. 올 여름에 한 번도 안 입은 옷들 과감하게 버리세요. 반팔, 반바지, 샌들. 1년 동안 안 신었던 것들 말이에요. 12월에는 연말 정리를 하세요. 1년을 마무리하면서 집 전체를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서류, 영수증, 안 쓰는 가전제품, 장식품. 올해 한 번도 안 쓴 것들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3개월마다 한 번씩만 점검해도 집이 어질러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계절이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리마인더가 되거든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스마트폰 달력에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3월 1일은 겨울옷 정리, 6월 1일은 주방 점검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까먹지 않고 할 수 있어요. 6부. 정리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2년 전에 만났던 72세 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40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사셨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정리를 하신 적이 없으셨대요.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방 3개가 완전히 창고로 변해 있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물건이 쌓여 있었죠. 옷, 신발, 그릇, 책, 서류, 장난감, 가전제품. 40년 동안 모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생각했는데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났어요. 그냥 문 닫아놓고 안 보고 살았어요. 우리는 6개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지쳐서 포기하니까요. 하루 30분씩 한 공간씩 천천히 정리하기로 했어요. 첫 달에는 옷을 정리했어요. 옷장 10개 분량의 옷이 있었는데 실제로 입는 건 10분의 1도 안 됐어요. 2년 이상 안 입은 옷, 사이즈 안 맞는 옷, 색깔 바랜 옷.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결국 옷장 하나 분량으로 줄였습니다. 둘째 달에는 주방을 정리했어요. 그릇, 냄비, 프라이팬. 똑같은 게 여러 개씩 있더라고요. 유통기한 10년이 지난 소스도 나왔어요. 깨진 그릇, 손잡이 떨어진 냄비. 다 정리했습니다. 셋째 달에는 서류와 책을 정리했어요. 20년 전 공과금 영수증, 30년 전 보험 서류. 이미 만료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책도 한 번 읽고 20년 동안 안 본 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넷째 달부터는 추억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 입었던 옷,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상장, 옛날 사진들.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서 디지털 앨범을 만들었어요. 정말 소중한 것 1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트럭 세대 분량의 물건을 내보냈어요. 기부할 수 있는 건 기부하고 팔 수 있는 건 중고로 팔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김 할머니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방 3개를 다시 쓸 수 있게 됐고 집이 2배는 넓어 보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김 할머니의 변화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표정이 어두웠는데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김 할머니가 직접 하신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40년 동안 물건에 치여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 물건들을 봐야 했어요. 정리해야 한다는 죄책감, 찾는 물건을 못 찾는 답답함, 집에 사람을 초대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너무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게 보여요. 예전엔 물건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였거든요. 찾고 싶은 물건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요. 청소하기도 훨씬 쉬워졌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에요. 뭔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물건을 관리하는 데 썼던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그 에너지로 다른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요즘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손주들 와도 떳떳하게 집에 초대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정말 후회돼요. 40년을 물건의 노예로 살았구나 싶어요. 이제는 제가 집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울컥했어요. 정리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김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5분 정리 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3개월마다 정기 점검도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동네 친구들에게 정리 노하우를 알려주는 정리 전도사가 되셨답니다. 7부.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3가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가족이 버리는 걸 반대하면 어떡하죠? 이거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특히 부부 중 한 분만 정리에 관심이 있고 다른 한 분은 왜 멀쩡한 걸 버리냐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 물건을 버리면 큰 갈등이 생겨요.
신뢰가 깨지죠. 대신 이렇게 하세요. 내 물건만 정리하세요. 내 옷장, 내 서랍, 내 책장, 내 공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보여주세요. 내 공간이 깔끔해지면 자연스럽게 가족도 영향을 받아요. 저렇게 하니까 집이 넓어 보이네. 물건 찾기가 훨씬 쉽겠는걸?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경우 처음에는 남편이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왜 멀쩡한 걸 버려? 아까운데. 그런데 부인이 3개월 동안 자기 물건만 정리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스스로 자기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하시더래요. 당신 공간 보니까 나도 정리하고 싶어지네 하시면서요.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보여주기예요.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변화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 질문, 버린 걸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죠? 이것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해요? 후회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 정리를 시작하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거 왜 버렸지?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그런 후회는 대부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해요. 2주 정도 지나면 뭘 버렸는지도 기억 안 나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다면 애초에 어디 처박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자주 쓰고 있었겠죠.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버린 물건의 97%는 다시 필요하지 않았대요. 3%만 그거 버리지 말걸 하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3% 중에서도 대부분은 다시 살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정말 대체 불가능한 물건을 버려서 후회한 경우는 1%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후회 때문에 정리를 미루지 마세요. 설령 후회하더라도 그게 40년 동안 물건에 치여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정말 걱정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1년 보관 박스 법칙을 쓰세요. 정말 못 버리겠는 것들은 상자에 담아서 1년 보관했다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한꺼번에 다 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예요. 많은 분들이 주말에 하루 잡아서 집 전체를 정리해야지 하고 시작하세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3시간 하다가 지쳐서 포기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역시 난 안 돼, 나는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책하게 돼요. 정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루에 딱 한 곳만 하세요.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선반 하나, 모레는 옷장 한 칸.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한 곳을 완전히 끝내는 게 중요해요. 여기저기 손대지 말고 한 곳을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그 성취감이 다음 날의 동력이 되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80세 할아버지는 1년에 걸쳐서 집을 정리하셨어요. 하루에 10분씩 한 곳씩. 1년이 지나니까 집 전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천천히 하니까 지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매일 조금씩 깔끔해지는 게 보이니까 재미있었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8부.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는 죽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리적 안전, 정신적 평온, 시간의 여유를 위해 정리가 더욱 중요해져요. 현관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게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를 기억하세요. 안 입는 옷, 중복된 주방용품, 유통기한 지난 식품과 약품, 깨지고 망가진 물건, 그리고 추억에만 매달리는 물건들이에요. 버리지 못하는 마음의 벽을 허무세요. 매몰 비용의 오류를 이해하고 막연한 나중에 속지 말고 선물은 마음만 받으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3가지 습관을 만드세요. 하나 드리면 하나 버리기, 매일 5분 정리하기, 3개월마다 정기 점검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평생 깔끔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유한해요. 그 소중한 시간을 물건 관리하는데 쓰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일, 행복한 일에 쓰시겠어요? 물건을 비우면 삶이 채워집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여유로워져요. 이게 제가 20년 넘게 정리 컨설팅을 하면서 확인한 진리예요. 자, 그럼 오늘의 실천 과제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딱 하나만 버리세요. 뭐든 좋아요. 안 쓰는 볼펜 하나, 유통기한 지난 소스 하나, 깨진 컵 하나.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진심이에요. 72세 김 할머니처럼 80세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날이에요. 기억하세요. 정리는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물건에 둘러싸여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들에 둘러싸여 사는 삶. 그게 우리가 원하는 노후 아닐까요? 자,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하나만 버리세요.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정리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정리가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함께 나이 들어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비우면 삶이 채워진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